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 같은 시궁창에 빠지지 않는 핵꿀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핵 시궁창 똥밭을 피해 시집 잘 가는 방법. 꼭 봐요. 나중에 피똥 싸면서 쳐울지 말고 낄낄. 원제: 결혼하기 전 예비 시아버지를 봐라. 그러면 당신도 지옥을 피할 수 있다. 어제 오늘 보니까 시궁창 집안의 거지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기 직전에 조상님 도움으로 파혼을 하면서 지옥 앞에서 그대로 유턴, 극적으로 탈출한 여자 2명이 보이던데, 이미 탈출한 저 여자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저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저것들이 다시 결혼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요. 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막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놈들은 본인들의 대리효도 그리고 가부장적인 행태 등등을 결혼하기 전까지 안 보이게, 아니 안 들키기 위해서 최대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지들도 대가리가 있고 이젠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새끼들, 그걸 판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들 이거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서 외우세요. 이거 무시하고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라고! 알겠니? 나중에 피똥 싸면서 울지 말고. 일단 남자 자체가 쓰레기다.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걸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사귀는 혹은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 그 사람들의 집안을 잘 살펴야 해요. 왜냐? 이게 바로 지옥과 똥을 피하는 최고 핵심적 요소이자 기본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시자, 고부갈등 등등. 결혼 후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예비시모의 행동을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시모도 여자라는 겁니다. 즉 보통의 남자들보다 눈치가 훨씬 빠른 편이고,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거 다 듣고 다녀요. 여기 판에도 있어. 그래서 본인의 집 상태가 어떤지를 거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본인들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도 있다 이거죠. 특히 여우과 시모들은 이게 기본 패시브입니다. 물론 대놓고 처음부터 시자질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하수야. 바로 도망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은밀하게 숨겨진 쥐레밭, 그걸 피하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시모가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더라, 시아버지가 대머리면 결국엔 아들도 벗겨진다고 하더라 등등.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벗겨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와 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동등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때 시모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대상은 바로 본인의 자식들이고 단연코 아들입니다. 딸은 아니야, 아들이죠. 특히 외아들이면 이건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이야. 그런데 그저 단순히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는 건 역시나 하수들이 하는 거죠. 그런 만큼 뭔가 들은 게 많고 눈치가 빠른, 아니 그냥 요즘 웬만한 시모들은 저렇게 안 하죠. 그렇다면 당신의 그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아들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 딴 거 없어요. 그냥 은근한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며느리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죠. 네 피를.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 새끼입니다. 바로 네 남자. 우리 엄마는 아빠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았어. 불쌍하고 착한 우리 엄마는 절대 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마와 대적하는 건 절대 악이라고. 이런 프레임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설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본 엄마는 항상 불쌍했거든.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절대 안 그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런 말이 자꾸만 튀어나오는 건데요. 이게 진짜 사람을 확 돌아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혹자들은 시엄마가 이상한 말을 할 때 녹취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에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막말로 시모가 뭐 쌍욕을 시전하지 않는 이상 저런 개같은 프레임 절대로 못 깨죠. 대충 몇 가지 모범 답안을 보자면 우리 엄마가 좀 심하긴 했네. 근데 그냥 한 귀로 흘려. 에이, 앞으로 살면 뭐 얼마나 사시겠냐. 네가 좀 참아. 야, 우리 엄마 말투 원래 저런 걸 뭐 어쩌라고. 뭐 네가 이해를 해야지. 거기다 가끔은요 쌍욕을 해도 못 깨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오죽했으면 우리 착한 엄마가 저러시겠냐고. 그지 같은 게. 내 장담하는데 저런 미친 집단이요. 여자 혼자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다 시누이가 있다면 효과는 100만 배. 여하튼 저런 시모는 진짜 시모가 되기 전, 즉 아직은 예비 시모일 때 남들이 보는 눈, 그리고 정말 혹시나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거기다가 평생을 자기 남편에게 당하고 살았던 그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었고, 그런 만큼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늘 불쌍하고 소중한 엄마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꾹꾹꾹 참고 있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건데요. 급수별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능구렁이며 절정고수죠. 1차 본색 시점, 상견례 혹은 청첩장을 돌린 이후 2차 본색 시점, 신혼여행을 다녀오거나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신혼여행 다녀와서 3차 본색 시점, 임신을 했을 때, 4차 본색 시점, 출산 후에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니년이 뭘 어쩔 거야. 이런 심보로 점점 더 심한 괴롭힘을 가하게 되면서, 이런 더 큰 문제는 이거야. 이걸 참아주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나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 중이라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바로 도망을 가야 해요. 그게 4차 시점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세요. 아이를 낳은 뒤라도 도망을 가란 말이야. 이게 보이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물론 이때 남편이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엄마 본가와 연을 끊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한데요. 그게 아닌 이상 무조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거기 있어봐야 답이 없어요. 버텨봤자 너 혼자만 정신병 걸리는 거라고. 그런데도 아주 가끔은 개 미련한 똥멍청이들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런 개 미친 망상들을 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요, 인간 쓰레기 조두순이가 나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게 꿈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실현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이 똥멍청이들아. 탈출이나 해, 그지 같은 것들. 그리고 두순이 오늘 나왔죠. 그리고 이런 시모들의 공통된 특징, 바로 효도를 강제합니다. 시모 자체가 이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그런 거지 같았던 삶,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면서 겨우 버티고 그러다가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군대 같은 거 어떤 상하 조직 문화를 만들고는 그 위에 군림을 하고자 하는 유교적 사상도 들이미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기는 게 바로 이거죠. 본인들은 엉망이라 해도 그 아래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나는 시애미한테 버릇없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 썩을려나 를 시전하다가 이게 안 먹힌다. 그러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모드로 진입합니다. 아들 혹은 기타 자녀들, 특히 시누이를 동원하여 당신을 세상 착하고 불쌍한 우리 엄마 괴롭힌 개쓰레기 진상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물론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남편이라면 중간에서 선후를 정확히 따져가며 공정하게 들으려 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가정에서의 엄마는 뭐다? 절대 선이다. 고로 너는 뭐다? 절대 악, 쓰레기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기 엄마가 살짝 양념을 쳐서 말하는 거, 즉 구라를 치는데 그걸 그냥 순도 100%라 생각을 하고 그대로 흡수를 한 뒤에 당신을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암만 가부장적인 시부라 해도 시모 역시 그런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남편 은근히 뒤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며느리를 족치고 싶다. 그러면 이 집안의 절대 악의 축인 자기 남편을 은근히 자극해요. 똥꼬를 살살살살살. 전혀 못됐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는 바로 분노하고 그런 시부 옆에서 시모는 말리는 시누이로 변신합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밉고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모릅니다. 이거 설명도 안 돼. 당해보면 알아.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하는 거, 이런 시모들은요, 니년의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버립니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죠. 그렇기에 항상 내 아들한테 잘해라. 내 아들 월급이 얼마냐? 내 아들이 번 돈이니까 당연히 용돈도 내놔야지 이 썩을. 등등등 수많은 간섭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 단 하나도 모릅니다. 왜? 네 남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니까. 아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가정을 꾸렸다라는 생각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아들 옆에 여자 하나가 붙어있다고 여기죠. 그러니 결국 아들은 자기 엄마와 아내 이렇게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꼴이 되는 건데 결국 참다 못한 여자가 이혼하는 거, 이게 팩트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에이씨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차라리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조심해라.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정말 그런 거라면 좋아. 내가 연 끊을게 라고 했을 때 시모가 쳐 울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를 시전하고 다른 가족들이 며느리 욕을 한다. 특히 시누이가 여럿 있다. 이거 절대 못 당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돼.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더 노력할게. 미안해. 이거는요 진짜 희대의 개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글을 좀 길게 썼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결혼하기 전 남자의 아버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가부장적이고 본인의 아내를 아주 조금이라도 아래로 보거나 아껴주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시모일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특히 외아들이면 99%. 오케이? 그러면 잘들 피해요. 그런데 이런 신발, 콩깍지는 답이 없더라고. 아니 미친 것들이 저런 게 뻔히 보이는데도 섣불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더라 이 말이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 아우씨. 결국 그 3년 모두 이혼을 했는데 2년은 지금도 정신병원 다니는 중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쪽팔려서 그런 건지 잠수만 4년째야. 댓글 1번. 그렇지. 시아빠가 비정상인데 같이 살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정상일 가능성 매우 희박해요. 2번. 이게 맞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시모라 올가미 확률 99%죠. 그런데 아들은 또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러면서 난리치고 그러다 나중 되니까 우리 전 시모 뭐 섭섭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더만. 아니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정말요. 이런 집안은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약 먹다가 이혼했잖아. 3번. 88년생 강화도 태생 김호땡 조심하세요. 이 새끼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제일 불쌍해. 참고로 저희 집은 괜찮게 살고 아빠도 엄청난 사랑쟁이라 맨날 우리 엄마 아빠랑 손잡고 놀러 다녔거든요. 그거 아니면 뭐 당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데 이 새끼가 그런 우리 엄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이씨 너가 엄마 이상해 이러면서 막 자기 기심 어쩔 개쩔고. 그리고 이 병신 같은 게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지가 벌어서 효도하면 되는 걸 계속 우리 엄마를 깎아내리려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일 어이없던 게 남의 집, 즉 저희 집이죠. 저희 집 차로 지가 막 남들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 여친 아빠가 BMW 타고 엄마가 벤츠 탄다. 아 진짜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만난 기억 뇌세포를 다 뽑아서 세탁기에 넣어 돌려버리고 싶어요. 아 참고로 이 새끼 끝까지 인천 사람이라고 우기고 다니니까 그거 조심해요. 4번. 그런데 이런 게 눈에 뻔히 보이고 조상님이 빨간 버튼 존나게 연타를 하는데도 그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똥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기어코 쳐 기어 들어갔다가 올가미 국물 맛 좀 보고 토하는 것들 개 많아요. 5번 100% 공감합니다. 그 미친 전시모 본심 숨기다가 내가 애 낳으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데 완전 어이가 털리더라고. 애 있으면 뭐 이혼은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애 데리고 바로 탈출했죠. 에이 미친 할매 퇴 죽어버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미친 뭐 시자 집안이냐 아니냐를 볼 때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지 마라. 그건 어차피 가식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된다. 이게 그 이제 자기 남편을 아이고 좀 숨겨봐요. 당신 그러면 우리 아들 장가 못 가. 이런 소리 못 할 테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단단히 숙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숙지할 건 별거 없어. 아버지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다가는 저런 꼴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